별보다 우리가 빛난다. 반짝반짝 아자아자 최신대다. 네, 안녕하세요, 신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선생입니다. 이선생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에 맞춰서 인트로를 조금 바꿔봤는데요. 뭐 제가 울렁증이 없는데 오프닝 할 때마다 조금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트로 만들어주신 저희 신선생님 감사드리고, 시즌2에 앞서서 저희가 긴급히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내용은 기본사항 개정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이거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고요. 떳떳한가요? 네, 떳떳해요. 잘하셨어요. 네. 매주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트로는. 순서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네. 자, 지난주에 기본사항이 개정됐습니다. 예,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개정인데요. 이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무슨 내용이신지요? 제가 일단 기본사항이 개정된 건 일단 맞는데, 이게 기본사항이 작년 8월에 공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정이나 변경이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네, 이게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 제4항에 따르면요,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과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이나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시행계획은 없죠, 저희가. 여전히, 여전히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다음 사유들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첫 번째는 그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만 있었는데 2017년인가?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대입 전형 일정도 차례대로 일주일씩 수령된 적이 있었는데, 이 대입 전형 일정이 이제 기본사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러한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사항을 개정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완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코로나는 뭐에 속하나요? 이게 천재지변인가 아니면 두 가지 사유 중에 어느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네, 이거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19는 일단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한 용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쉽게 표현을 하면 사회적 재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재난이므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신 누구시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를 했었죠. 저희 박 선생님 나왔습니다. 저희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 선생입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끝번호 3834번 박 선생입니다. 이거 영화 추격자도 아니고, 예? 야, 3834. 너지 3834. 이게 4885랑 그거 아닙니까? 예. 저희 팀은 하정우가 없는데 참 일단 이런 건 무시하시고요. 네. 간단하게 코로나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코로나 관련된 개정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중국어 3년 과정에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정규과정 이수자에서는 재학기간, 체류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 전형에서는 재학기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정확한 개정 문구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예외적으로 지원 자격 등을 인정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입니다. 이거 그러면 3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12년이나 외국인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연하죠. 정교육과정 이수자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 학생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정교육과정 이수자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은 어떤 경우에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해외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학생이 국내 체류하는 경우, 아니면 또한 국내에 체류하면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학기 인정의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 거죠.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학부모는 우리 귀국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아니면 이제 나가려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안 나가면 안 되나요?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저도 이제 이 선생님 질문에 더해서요. 3년 과정 중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귀국한 사례가 있다면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2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가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21학년도에 만약에 20년에 10학년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7학년을 진입하는데 나중에 23학년도나 26학년도에 지원을 할 때 나는 이때 원래 나가려고 했었다. 뭐 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다. 재직도 그렇고 재학도 그렇고 체류도 그렇다. 이거 해달라. 그래서 나는 결국 근데 2년 발령 받았는지 나중에 3년 발령 받았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건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 선생님 같이 이렇게 학부모들이 뭐 지금 상황에서 들락날락 걸어도 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나가는 입장에서 진짜 우려되는 게 이 사태를 악용해서 이제 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떠신지요? 우선 부정편법 남용이 될까요? 설마 이 방송을 듣고 부정편법을 만들려고 하는 학생은 없겠죠. 우선 대학에서는 수험생을 믿고 지원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의 경우에는 과연 코로나에 예외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시려는 대학에 본인의 상황을 정리해서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이제 해외에 나가려고 할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도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이나 중이더라도 해당 해외 학교에 테스트 등을 통해서 입학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서류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선 최종적으로 지원 자격의 주체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은 꼭 지원하시려는 대학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 학생은 뭐 해외 학교에 뭐 합격 통지서라든지 뭐 입학 절차를 밟았다라는 서류들을 뭐 요청하면 그걸 소명 자료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대학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선은 그 사유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만들 거고 대학이 인정할 거기 때문에 추후에 꼭 대학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또 주의하실 사항이라든지 학부모님이 아셔야 될 뭐 그런 사안들이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 자격의 최종 주체는 대학입니다. 꼭 지원하시는 대학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지원 자격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원 자격이 애매한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지원하셔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개정안 문구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직접 보려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학부모들이 직접 이제 해외에서도 빨리 이걸 확인하고 싶을 텐데요. 우선은 저희 대기업 홈페이지 보도자료나 아니면 대입정보 포탈 어디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검색하시던지 아니면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 저희 어디가 TV에 제2국민 관련된 방송이 4부로 이렇게 딱 4개가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거 좀 자세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 영상만 보고는 궁금증이 막 해소되지 않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이 뭐 내가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대학은 내 자료를 받아들일지 또는 뭐 기본사항에 있는 뭐 중복학기라든지 이런 것들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올해 또 더군다나 표준화 지원 자격이 7월부터 처음 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학부모들한테 안내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일까요? 우선은 제가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은 제2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인터넷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를 검색을 하면서 사례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대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이런 논의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7월 전형 시작 전에 전국 대학 사장님들을 모셔놓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방송에서도 열심히 다시 한번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좋아요, 구독 저희가 시즌 1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한 번도 했는데 이게 박 선생은 다 계획이 있군요. 그죠. 기생충 패러디니까 적당히 아시고 넘어가시고. 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디서 알파고를 한번 모셔오신 거 같아요.
저도 약간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로봇인가? 그 좋아요, 구독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네, 정리하면 코로나 관련한 것들은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뿐만 아니라 뭐 이와 관련한 증빙 서류를 일단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준비를 좀 해주셔야겠네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대학 그 서류 내용들에 있어서 인정되는 부분이 대학의 그 타당한 부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처음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렵네요. 아, 쉽지 않죠. 저희가 매번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봇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야, 이거 프로그래밍 되는 언어가 아닌가 봐요. 네. 그럼 이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엔딩 요정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별보다 고기가 빛난다. 쫄깃쫄깃 아자아자 출신드덕 화이팅! 또 봐요. 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